은퇴했고 이 고향 방문을 통해 정계 복귀의 꿈을 다진다. 협하고 그래서 저쪽으로 밀어서 저쪽 전부 우리 땅이었어요. 예. 거기다 집을 저 복원을 주고 지금 평양 가요. 근데 아주머니만 계세요. 아무도. 호남의 강력한 지지 기반과 정치 생명의 원천을 확인한 그는 그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고 1997년 제15대 대선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네 번째 대권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해 고향에서 그는 편안해 보였다. 대선이 치러지는 기간 내내 고향 하이도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그의 마지막 승부를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것은 곧 호남인들의 마음이기도 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사람 인력으로는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아버지 갖고 내가 우리 아자스 써야지 그것이 우리 써야지 대통령 되라고 선거를 결정으로부터 예행까지 내가 정력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승부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권에서는 이회창과 이인재 후보가 분열 상황을 보이고 여기에 외환 위기라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그는 대권 도전 26년 만에 유리한 상황을 맞는다. 호남인들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냈고 마침내 국민은 그를 선택했다. 호남 지역 곳곳에서는 승리를 자축하는 함성과 노래가 그칠 줄 몰랐다. 그것은 오랜 세월 호남에 대한 차별과 소외의 긴 터널을 잘 이겨냈다는 승리의 함성이자 자신들을 향한 위로이기도 했다. 김대중, 그의 승리는 호남의 승리였던 것이다. 기쁩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기쁜 것 자체가 기쁜 거지. 이거 할 얘기가 없어요. 제 세상 할 얘기가 없어요. 진짜. 호남의 희망이 꿈을 이룬 날, 하이도도 기쁨으로 출렁거렸다. 그의 대통령 당선만으로도 하이도의 오랜 한이 씻기는 것 같았다. 대권에 도전한 지 26년 만에 이룬 인동초의 꿈,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였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가장 소중한 정치적 자산으로 여긴 그답게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다. 다음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와 함께 민주화 인권의 새 시대도 열렸다. 취임하자마자 자신을 그토록 핍박했던 군사 지도자들을 용서하면서 평생의 신념인 평화주의를 실천했다. (2000년 6월 15일은) 그의 정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다. 한국의 민주화 인권, 평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의 신념이 가장 큰 결실을 맺은 남북 정상회담. 해방 이후 처음으로 남화해 분위기가 조성된다. 통일 문제에 남다른 신념으로 일관했던 그의 햇볕 정책은 분단 반세기 만에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등을 담은 남북 정상의 공동 선언문을 이끌어냈다. 55년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회,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결실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막혔던 경제 교류도 시작됐다. 그리고 남북회담의 결실은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진다. 2000년 10월 세계는 21세기 첫 노벨상 평화상 수상자로 인동초 김대중을 선택했다. 한평생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 화해 협력에 헌신했던 평화주의자 김대중. 그는 모든 영광을 국민에게 돌렸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수많은 동지들과 국민들을 생각할 때 오늘의 영광은 제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바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은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열려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첫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50인으로 선정되며 고난과 영광이 교차했던 그의 정치 인생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모두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되었다. 퇴임 후 고향에 대한 그의 애정은 활발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개관식 참석을 시작으로 그의 고향 나들이는 간간히 이어진다. 그는 정치적 고향인 광주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시민이 산다는 의지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 도민과 모든 민주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지역 발전에 큰 출발점을 띄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여러분과 같이 기뻐하는 말입니다. 호남인들에게 그는 제15대 대통령 이상의 특별한 의미. 그래서 광주는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온 그와의 인연을 역사에 남기고자 했다. 첫째는 광주 시민이 74%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명명하는 것을 찬성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함께 대한민국의 브랜드인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임 시절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고향 방문에 조심스러웠던 그였지만 퇴임 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주요 행사 때마다 방문했다. 그의 정치 인생의 명암 따라 지역 발전 또한 늦춰졌던 호남과 고향의 미래에 특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일까 2008년 2월 자신의 재임 시절 착공된 무안국제공항을 찾은 그의 표정은 밝아 보였다. 이제 이 호남 지역 발전의 새로운 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바다로 뻗어나가고 고속도로가 이제 연결되고 앞으로 KTX가 완성되고 거기에 이 공항이 이렇게 큰 미래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는 것은 더구나 중국 대륙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경제적 미래가 우리하고 관계가 매우 크게 발전될 것을 기대할 때 이제 이 서남권에 계신 우리 호남 동포들은
큰 기대를 가져도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임 후에도 나라와 결의, 지역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았던 그에게 광주와 전남은 한결같은 사랑과 신뢰를 보냈다. 1962년 이희호 여사와 결혼, 단란한 가정을 꾸리지만 한국 현대에서 사는 그에게 아버지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그의 가족은 가족을 뛰어넘어 정치적 통지로서 고난과 영광을 함께 했다. 장남 김홍일은 목포 지역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1971년 대선 당시 고초를 겪었던 김홍일은 아버지의 정치 역정을 따라 목포에서 재기했고 둘째 아들 홍업도 2007년 무안 신안지역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목포와 고향 신안은 그렇게 개인적인 아픔과 한까지 끌어안으며 그를 지지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퇴임 후 김대중은 그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목포를 찾았다. 서른의 나이에 정계에 입문하고 5번의 죽을 고비와 투옥과 망명 그리고 가택연금을 거치는 동안 한평생 정치적 동반자가 돼준 마음의 고향 목포를 찾을 때면 그는 정치 초심의 마음을 되새기고자 했다. 그리고 목포를 찾을 때면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는 야당의 텃밭으로서 정치 역정을 함께 해준 목포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했다.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요.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감사 의정으로 제가 고향 여기 목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저는 많은 영광을 누렸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수십 개의 국제적인 상을 받고 명예박사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영광을 나의 사랑하는 고향에 전라도에 여러분께 바치고자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포를 찾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으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은혜에 항상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내일이면 다시 목포를 떠납니다. 저희들이 떠날지라도 목포는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세월 목포 사람들의 한과 서름의 상징이었던 목포의 눈물. 실제로 그는 목포와의 인연이 시작된 1935년 발표된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을 사석에서도 가장 즐겨 불렀다고 한다. 이날 목포역 광장에 울려 퍼진 목포의 눈물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고통받고 불행했지만 또한 가장 사랑받았던
행복한 정치인 김대중. 그에게 보내는 목포 시민들의 아름다운 헌사였다. 그리고 지난 5월 그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민주화 투쟁의 오랜 정치적 동지였으며 그의 필생의 신념이었던 남북 정상회담을 이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내 몸의 반이 무너져 내린 것 같다며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던 김대중. 2009년 5월 전국 이후 그의 평생의 정신이었던 행동하는 양심을 우리 사회에 주문했다. 저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어긋편이다. 따라서 마음속에 있는 양심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반대는 물론이고 방관하는 것도 어려운 악의편이다. 군사독재 시대에 저희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되고 나니까 다 민주주의 덕택을 향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민주주의가 또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방심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하이도 섬 소년으로 태어나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에 헌신했던 정치인 김대중. 대한민국 정치는 그의 파란만장한 희생을 담보로 성장했고 호남은 그의 영원한 정치적 고향이자 동반자였다. 그리고 2009년 4월 그의 마지막 고향 방문이 이루어졌다. 1995년 후 14년 만에 찾은 고향이자 퇴임 후 첫 방문이었다. 지역 감정 해소라는 명분에 묶여 자유롭게 밟지 못했던 고향. 재임 중에도 고향인 하이도 발전에 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고향의 지지는 변함없었다. 90에 가까운 고령의 몸으로 어쩌면 생의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르는 그의 고향 방문을 지켜보는 이들의 지지와 사랑은 그에게 또 다른 의지를 심어주었고 그는 어쩌면 이 땅에서의 자신의 마지막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되새겼을 것이다. 자신의 마지막 사회적 책무를 펼치기도 전에 이날 참배는 살아서의 마지막 선영 방문이 되었고 그의 깊은 회한을 대신하듯 비가 내렸다. 운명을 교감하듯 이날 하이도 주민들은 마지막까지 따뜻하면서도 경건하게 그를 지지해 주었다. 그리고 2009년 8월 18일 그는 다시 파란만장했던 생의 여정을 되짚어 고향 바다를 건넜다. 평생을 고난과 박해의 상징으로 민주와 인권, 평화의 전도사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정치 지도자로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은 후광 김대중. 비록 그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김대중. 우리에게 그는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가슴 벅찬 상징이자 지켜야 할 가치, 대한민국의 영원한 빛이다.